안녕하세요. 쪼나쪼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기발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쪼나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세상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상 소식. 첫 번째 세상 소식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춘천지법에서는 59세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인데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지난해 7월 13일 오전에 발생했던 사고는요, A씨가 화물차를 몰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A씨의 화물차 전방 왼편에서 걸어가던 66세 B씨가 차를 피하려고 연석으로 올라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요. 그러다 B씨의 왼팔이 A씨의 차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넘어졌고 결국 차량 뒷바퀴가 A씨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B씨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A씨의 차량이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지 불과 10초 만에 벌어졌는데요. 검찰은 A씨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반면 A씨는 피해자가 연석 위에서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가 어려웠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과실을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사고 직전 B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 절뚝거리며 아주 느리게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A씨의 차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 연석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렸지만 도로 우측으로 붙여 운행하지 않고 도로 정중앙에 차를 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B씨 옆을 지날 때 차량을 좀 더 오른쪽에 붙여서 운행할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A씨가 B씨 옆을 지나갈 무렵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큰 책임을 느끼는 점,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서 선고 유예를 판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 전국의 전당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은팔찌에 금 도금만 한 물건을 순금 20돈짜리라며 전국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37세의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처음에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절반인 2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금으로 도금한 뒤 이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입니다 라고 속여서 전당포에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 같은 수법으로 도금한 목걸이를 건네다 들통나서 112에 신고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수사 결과 도금 제품을 금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으면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는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항소했는데요. 공범들로부터 받은 금팔찌와 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그저 시키는 대로 돈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A씨가 곧바로 수락하지 않고 의심했던 정황, 그리고 금제품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도금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게다가 일부 전당포 주인들이 도금 제품임을 알고 항의했던 사실, 심지어 112에 신고돼 조사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가 취득한 이득이 크지도 않다며 형량을 감경을 한 건데요. 그래서 5년 형량이 2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구인글인데요. 하루에 단돈 5,000원을 주겠다며 김밥 4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집 앞에 놓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구인글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쯤 문고리에 김밥 4줄만 싸서 놓아주실 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인데요. 재료는 따로 지급해 드리지 않고 대신 매일 5,000원을 드립니다. 가끔 이 2줄에서 3줄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금액은 그대로 5,000원 드립니다. 요리 솜씨 좋고 재료 알차게 넣어주실 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김밥 가격이 한 줄에 1,000원이던 그 시절을 생각해도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배달료까지 붙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조건인데 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올렸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이 글이 퍼지자 온라인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요즘 김밥 한 줄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재료비도 안 주고 4줄을 만들어 달라. 그것도 알차게 넣어달라. 그리고 집 앞까지 배달까지 해달라.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재료값도 안 주고 5,000원 주는 걸 왜 하냐? 5,000원으로 4줄 살 수 있는지 봐라. 방금 김밥 한 줄 4,800원 주고 포장해 와서 먹으면서 본 게 이 글이라니. 오늘 치킨 시켜 먹는데 배달비만 5,000원이었다. 이런 건 신고해야 된다. 동네 김밥집 가도 한 줄에 5,000원인데 심지어 집 앞 문고리에 걸어주라고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쿠팡 프레시백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뜯기 힘든 찍찍이가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쿠팡 프레시를 이용하지를 않아서 이 프레시백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 프레시백 뜯는 찍찍이가 굉장히 어렵다. 찍찍이를 뜯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찍찍이를 또 쉽게 뜯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 프레시백이 사라진다라는 소식이네요. 2020년에 처음 등장했던 다회용 보냉 가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뉴 프레시백이 22일 공개가 됐는데요. 새 프레시백은 기존 부직포 대신 발포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 보냉성을 높이고 잠금 장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찍찍이가 아닌 잠금 장치로. 짙은 녹색 박스의 형태인데 프레시백을 열기 위해서 이제 씨름을 하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하네요. 현재 인천과 시흥 일부에서만 테스트 중인데 사용해보신 분들 만족도가 90%가 높다고 합니다. 맘카페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 반려동물들도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단 몇 분이라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얼마 전 동물의료센터에 8살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응급상황으로 실려온 일이 있었는데요. 외출 후에 갑자기 심하게 헐떡이고 무기력해졌다는 이 아이의 체온은 41.1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손상과 체내 독성 물질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3일째부터 회복을 시작해 일주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지만 열사병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끈적한 침, 파랗게 변한 잇몸, 그리고 혀색 등이 주요 증상인데 발견 즉시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 체온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소량의 물을 마시게 한 뒤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온라인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식히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열사병은 단 몇 분 안에 장기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찬물로 샤워시키고 선풍기 바람을 씌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강아지 산책 가신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산책은 오전 5시에서 7시 또는 해 진 뒤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낮 시간 고강도 활동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대형견, 그리고 이중모, 장모종은 더 시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온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쿨매트, 대리석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얕은 물이 담긴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간식이나 얼린 수분 간식을 제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강아지에겐 기호성이 높은 워터 솔루션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도 열사병 관리해 주셔야죠. 창문엔 커튼을 쳐서 햇볕을 차단해 주시고 공기 순환을 위해서 선풍기 바람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화분이나 식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극 사용해 주시고 전기세가 부담되시면 12시에서 3시 그때 동안이라도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5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덥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주인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작은 행동의 변화, 잇몸색의 변화, 과도한 헐떡임 같은 신호를 민감하게 살피는 태도가 여름철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이자 보호자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술 시험이 언제 보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점심시간 무렵이 가장 유리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시험 보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술시험이란 학생이 자신의 전공 지식을 대화로 보여주는 평가 방식인데요. 연구팀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오즈음의 시험을 본 학생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낮 12시에는 무려 72%가 합격했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도 67%로 높았는데요. 반면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3시 이후에 시험 본 학생들의 평균 합격률은 5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에는 겨우 51%만 합격했다고 하니 시간대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전체 그래프를 보면 정오를 정점으로 종 모양을 그리는데요. 우리의 하루 집중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체 리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아침부터 서서히 올라가다가 점심즈음에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오후가 되면 떨어지는 패턴인데요. 학생의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교수의 인지 상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여서 오후에는 더 엄격하게 채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주로 또 밤형 인간인 반면 교수들은 아침형인 경우가 많아서 서로의 최적의 시간대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대학 시험뿐만 아닌 취업이나 면접 같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면 습관, 스트레스, 개인별 생체 리듬 차이 등 직접 측정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시험이나 면접, 뭔가의
그런 계약 같은 것도 있겠죠. 계약 같은 것도 점심시간 전후로 일정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 장이 낯을 가려서 집 떠나면 화장실을 못 가요. 여행만 가면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여행객의 절반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꼭 이제 집에서만 또 이렇게 집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밖에만 나가면은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행 가면 변비에 걸리는 분들은 호르몬 불균형,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탈수,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섬유질 보충제를 챙기는 건데요. 가루 형태로 판매되는 섬유질 보충제는 물이나 요거트에 섞어 쉽게 섭취를 할 수 있고 가방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차잔자피는 12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서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이눌린이라는 보충제도 좋지만 이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주에서 2주가 걸려서 여행 전부터 미리 복용해야 합니다. 보충제 없이도 간단히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고요. 아침에 통곡물 시리얼, 통밀빵, 통밀 파스타, 병아리콩,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야채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도 평소 식습관과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음식은 소량씩 천천히 시작해야 장 건강에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사 패턴 변화는 장내 미생물 환경과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비행기에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통로를 걷거나 좌석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도 장 근육을 자극해서 배변을 규칙적으로 하는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섬유질 보충제를 챙겨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행 스트레스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가 없던 사람이 여행 중에 겪는 변비 증상을 여행 변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증상은 배변 횟수 감소, 변이 딱딱해짐, 배변 시 긴장감이 증가, 불안정한 배변감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배변을 한다며 여행 중 시차나 새로운 루틴이 일주기의 리듬을 깨트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압이 떨어져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고요.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장의 공기가 팽창해지기 때문에 비행 중에는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는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육비를 피하려고 이런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한 남성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다가 덜미에 잡혔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조작을 도운 검사기관 직원은 각각 50주와 33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런던에 사는 31살 A씨는 2022년에 아이를 낳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발뺌을 하더니 법적 DNA 검사까지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B씨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B씨의 어머니로부터 DNA 샘플을 받아서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했더니 결과는 완전히 다른 B씨가 아이의 친부가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 B씨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내지 않으려고 이모를 통해 알게 된 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DNA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인데요. A씨는 판결 후 의료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2개월간 최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생활. 중국의 한 20대 여성이 이런 공짜 인생을 살다가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홍콩 매체가 전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 경찰이 황모 씨를 최근 기소를 했는데요. 그녀는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상하이의 고급 호텔에서 호텔 그리고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택시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한 푼도 내지 않은 무임승차 생활을 즐겼습니다. 호텔과 목욕탕에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해요 라며 항의하고 무료 숙박권을 챙겼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몸을 일부러 긁고 문지르는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위생 문제를 들먹이며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일인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서 새 옷을 입고 놀다가 다시 포장해서 전액 환불받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미용실과 네일숍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술비를 내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황 씨는 2달 동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옷을 입고 호텔에서 지내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이 그녀의 가방에서 또 이런 걸 발견합니다. 죽은 귀뚜라미가 담긴 작은 상자인데요. 이건 호텔 위생 문제를 지적할 때 증거로 사용하던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호텔에서 진짜로 곤충을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료 숙박을 받은 경험이 이런 사기 행각을 시작이 됐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개의 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들이 냄새만으로 파킨슨병 환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트리버 2명에게 200개가 넘는 사람의 피부 샘플 냄새를 가르쳤는데 이 개들이 파킨슨병 환자를 최대 80% 정확도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파킨슨 디지즈라는 국제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네,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연구팀은 골든 리트리버와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에게 파킨슨 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의 피부 분비물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사용된 피지 샘플은 205개였고요. 개들은 53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훈련된 개들은 파킨슨병 환자를 70에서 80% 확률로 정확하게 찾아냈고요. 더 놀라운 건 건강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특이도 테스트에서는 98.3%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구분을 해낸 건데요. 70%에서 80%의 민감도는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높은 수치라며 이제 냄새만으로도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열쇠가 생겼다라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 더위. 네, 그래서 이 더위를 좀 대비를 하고자 사람들이 양산을 선택하곤 합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고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양산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면서 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양산 거래액이 작년보다 30%나 늘었고 검색량은 무려 231%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우산과 양산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우양산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우양산이라는 것도 있네요. 양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선글라스나 모자보다 더 넓은 면적의 자외선을 가릴 수 있고 몇 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는 선크림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실제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구매를 고려 중인 잠재 고객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중년 여성들이 양산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남성용 양산을 검색하면 무려 4만 개가 넘는 제품이 나옵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져서 과거의 밝은 색상과 레이스 조합에서 벗어나 깔끔한 남성용 같은 제품들이 많아졌고, 귀여운 캐릭터나 꽃무늬 패턴도 인기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도 긍정적입니다. 한 남성 쇼핑객은 양산을 살 줄 몰랐는데 써보니 정말 좋아서 출근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선크림은 미끌거리고 귀찮아서 잘 바르지 않는데 친구들의 추천으로 양산을 사본 분이 요즘은 양산 쓰는 남자들이 또 흔해서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국립국어원의 2021년 양산의 정의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주로 여성들이 쓰는 것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하는 물건으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만 보 걷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뭔가 목표점을 삼을 때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지라는 내용들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숫자로 놓고 목표를 삼고는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1만 보 걷기라는 그게 아마 마케팅적으로 막 그런 문구들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88개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하루에 2,000보만 걷는 사람보다 7,000보를 걷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당뇨병, 우울증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0보 이상을 걸어도 건강상의 추가 이점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1만 보라는 목표가 수십 년간 제시가 됐지만 7,000보를 넘어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1만 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숫자는 일본의 의사가 만보계를 개발하면서 탄생한 계기입니다. 일본에서 만이라는 한자가 걷는 사람처럼 보여서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시작된 이 숫자가 지금까지 운동의 이제 기준이, 건강한 운동의 기준이 된 겁니다. 표준처럼 느껴진 거죠. 1만 보 걷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많이 움직였다는 의미라서 괜찮지만 사실상 마케팅 캠페인의 결과물입니다. 건강 개선은 이미 2,000보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커피숍을 가보면 말차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초록색 분말차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MZ세대들이 건강에도 좋으면서 맛도 즐길 수 있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진 건데요. 뉴욕타임스도 지난 24일 이 말차 열풍에 집중 보도했습니다. 사실 말차는 일본의 다도에서 사용하는 고급차입니다. 녹차잎을 아주 곱게 갈아서 분말로 만든 건데 만드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잎은 직사광선을 피해 재배를 해야 되고 수확 후에는 특수 맷돌로 갈아야 돼서 시간당 겨우 50g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차에는 황산화 물질인 카테킨을 비롯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블루베리의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SNS 효과까지 더해져서 좀 다양한 메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차 라떼, 아이스크림, 디저트 같은 다양한 메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말차 열풍이 또 확 퍼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뉴스 아르르르르르르 쳤다 알쳤다 알쳤다 알쳤다